자, 이제 UG, NX UG라고 하는데 NX UG 이제 3일차가 됐네요. 그래서 우선 뭐 이제 기존 했던 건 건너뛰고요. 바로 이 스케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스케치 누르시고 여기 XY 평면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XY 평면, XY 면을 잡아주시고 확인. 스케치 영역으로 갑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각형 그리는 거 배웠어요. 사각형 그리는 거 복습 좀 할게요. 여기 사각형 그리기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프로파일 옆에 보면 사각형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쓰는 옵션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많이 써요. 첫 번째 거는 우리 캐드처럼 투포인트 사각형 그리는 방식이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이 시작점을 가운데 두고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 시작점을 두고 그리는 거를 가끔씩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옵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 거 있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간 각도가 들어간, 이렇게 좀 약간 뭐라 해야 좀 회전이 된 그런 거 그릴 때 써요. 두 번째 거는. 뭐 두 번째 거나 사실 세 번째 거나 뭐 별 차이는 다 똑같은데, 방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 그리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 됐으면 100에 100짜리 사각형 좀 그려보세요. 100에 100짜리 사각형. 자,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십니다. 자,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리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세트로 묶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못따기와 필렛 배우셔야 돼요. 못따기와 필렛. 챔퍼와 필렛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딱 보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못따기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못따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필렛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못따기라고 써 있고, 못따기는 단축키가 없네요. 그죠? 필렛은 단축키가 F라고 써 있고. 얘를 한번 눌러보시고, 못따기 한번 눌러보세요. 못따기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비대칭, 옵셋 및 각도가 있는데, 우선 대칭만 써볼게요. 대칭. 뭐 못따기는 뭐 대칭 위주로 가는 거니까. 거리값을 10 정도 주시고, 대칭에 10.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얘는 모달 개념으로 계속 연달아 사용이 가능하네요. 이런 식으로. 10mm짜리 못따기 주시면 되겠고.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되돌리기 하세요. 컨트롤 Z 누르면 되돌리기가 되죠.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로 할 거냐면 여기 이제 필렛 눌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반경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요거죠. 필렛 방법이 모서리를 잘라낼 것이냐, 트림,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캐드에서 트림, 노트림. 그 다음에 모서리를 살릴 것이냐,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제거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반경값 10 넣어주시고, 10 똑같이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이제 R10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캐드를 처음 배우시면은요, 이게 되게 생소할 텐데, 여러분들이 현재 캐드에 어느 정도 적응이 한 상태이고 실력들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다 따라 하시더라.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서리에 필렛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옵셋 기능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원래 옵셋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데, 트림 배울 때 같이. 근데 제가 그냥 일부러 그냥 설명 안 한 부분도 있고, 아니 놓친 부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옵셋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데, 옵셋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방향키 있잖아요. 밑에 스케치 곡선 써 있는 요거 누르시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돼요. 그 명령어들이. 거기에서 이 추가 곡선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밑에 거기에 오른쪽 두 번째 거 옵셋 곡선이라고 써있는 옵셋 곡선. 자, 옵셋 곡선 확인하셨나요? 자,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선택하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가운데 보면 연결된 곡선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눌러보시면 단일 곡선이라고 있어요. 단일 곡선. 단일 곡선과 연결된 곡선, 요 두 개를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곡선 찍어볼게요. 선택해볼게요. 선택해보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게 싹 잡히죠, 한 번에. 그리고
그리고 거리값은 한 20 정도 주세요. 20. 그러면은 20mm만큼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또 선이 그려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치수 생성, 그 다음에 대칭 옵션이죠. 대칭 옵션 체크해 보세요. 그럼 양쪽으로 이제 옵셋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복사본 숫자를 한번 3으로 바꿔보세요. 3.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배열이죠. 쭉쭉 배열. 20mm씩 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 1. 원위치 시키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옵셋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캐드에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캐드도 이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얘는 선택사항, 즉 옵션 기능이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옵셋 누르신 다음에 옵셋. 자, 연결된 곡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있죠. 걔를 단일 곡선으로 바꿔보세요. 단일 곡선. 가운데 거. 자, 단일 곡선 바꾸셨나요? 그 상태에서 선을 찍어보세요. 그럼 얘만 잡히죠. 우리 캐드에서는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폭발시켰죠. 분해. 근데 얘는 분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걸로 옵션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거 연결된 곡선이냐 단일 곡선이냐. 이해되셨죠?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선이 간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까지 옵셋까지 끝내셨으면은 이제 선 연장하는 거 배워볼게요. 선 연장은요,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간격을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그려주시고, 요 간격을 벌린 상태에서 선을 좀 그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선을 여기까지 연장시킬 거거든요. 요 수직선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자, 명령어는 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빠른 연장이라고 있어요. 요거 확인됐나요? 얘를 눌러주시고 이 선 쪽으로 갖다 대보세요. 그럼 선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빨간색이 늘어나죠. 이렇게 그 상태 클릭을 하세요. 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캐드보단 쉽죠. 캐드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캐드는 경계선을 찍어야지만 가능한데 얘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명령어를 실행하고 갖다 대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을 이제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다 됐으면 이제 옆에다가 또 보조선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보조선. 대칭 복사 배울 거예요. 참조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참조선 그려주시고 옆에다가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자, 대칭 복사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여기 또 활성화 시키세요. 요 밑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 눌러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모양이 대칭 곡선 모양이 어디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은 대칭 곡선이라고 써있는 거 있어요. 모양 요걸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있고 요게 있는데 위에 얘는 이제 이동 옵셋이 써있는 얘기죠. 요건 아니고 얘를 쓰시면 돼요. 대칭 곡선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곡선을 선택, 그러니까 대칭 복사 선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걸 싹 드래그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싹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옵션 보면 중심선이라고 써있는 거지. 얘를 누르신 다음에 이 중심선을 찍어주시면 이제 반대쪽에 복사가 되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끝.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놓고요. 얘를 가지고 대칭 복사 계속 하는 거죠. 캐드와 비슷하죠, 이거는. 그래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배우시는데. 네. 지금 이렇게 잡았던 건 중심선이 점선은 변한대요? 아, 이게 자동으로 변해요? 요 선이?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뭐 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다시 변했으면 이걸 다 원상복귀 시키시면 되니까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선이 변했으면은요 다시 이거 눌러가지고 원상복귀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별 문제될 거 없으니까. 되셨나요? 예. 자, 이동시켜주는 명령어는 보시면 아시겠죠? 요거죠, 요거. 여기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곡선 이동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서 네 번째 칸에 있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찾았나요? 곡선 이동? 얘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내가 이동할 도형을 선택을 다 하세요. 이렇게 싹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 거리와 각도로 잡혀있죠.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거리와 각도. 그러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거리와 각도를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방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향 전환이나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면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이제 방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많이 안 쓰죠. 이 방식은. 우리는 주로 뭘 쓰냐면 이 거리 각도 누르시면은 점과 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점과 점. 중간에 보면 점과 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요거 눌러주고, 그 시작점 아무데나 찍으세요. 기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끝점을 찍어주면 이제 글로 이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동 완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보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안되면 다시 처음 다시 이동 눌러주고, 곡선 이동 눌러주고, 드래그를 싹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동작을 점과 점으로 바꿔주시고, 우선 시작점 찍고 종점을 위치 찍고, 그러면은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종점 위치 찍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자, 회전 기능 같은 경우는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따로 없고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명령 안에 아마 추가로 옵션으로 해가지고 회전 기능 넣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마지막 뭐냐, 우리가 전에 타원 그리기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다각형 그리기. 추가 곡선 영역 넘어가시게 되면 쪽 다각형 그리기라고 있잖아요. 두 번째 거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면의 그 개수, 변의 여기 변수라고 써있는데 원래 면이라고 표현 많이 돼요. 변수라고 쓰네요. 여기다 예를 들어 오각형 하겠다 5 넣어주시면 되고 5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 기억나죠? 캐드 시간에 외접이냐 내접이냐, 요거 내접 반경 외접 반경 변의 길이, 우리 예전에 그 캐드 시간에 폴리건 이용해서 그릴 때 이 옵션을 이용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반경값 1으로 그릴 때 요걸 넣어주시는 거고, 반경값 그죠? 반경값을 뭐 10으로 할 거냐 20으로 할 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회전이 그 옵션 사항에 들어간다면 요거 말하는 거, 요거 회전. 얘를 0도 방향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30도 틀어서 그릴 거냐, 그거를 요 각도로 제어합니다. 그렇게만 우선 알고 계시고, 자 찍으세요 하면 아무데나 찍으시면 이제 오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두 번 찍어야겠는데 두 번. 그리고 여기다 각도 다시 조절해 주시고, 잠깐만 10으로 하니까 0으로 하니까 이렇게 먹네. 각도가 10이 아니 0이 아니구나. 75도 잡아야 돼. 75도 잡혀야 돼. 아니 75도도 아닌데. 자, 어차피 여기 보세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도 어차피 이제 요 회전 방향은 우리가 돌려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려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구속 들어가 있는데, 구속이 여기 수평 구속 들어가 있네. 구속 들어가 있으면은 곤란한데. 이거는 또 각도가 들어가서 안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 뭐 치수 들어가 있죠. 각도 여기 치수. 요거 지우셔야겠어요. 지워야지 내가 이 회전을 제어를 시킬 수가 있네. 지금 치수 들어가는 거 지우시고 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수평 구속 주시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회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어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 수평을 눌렀을 때 이게 안 돌아가면은 각도라는 게 여기 들어가서 그래. 치수가 그 치수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캐드를 배워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불편하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캐드처럼 여기다 원을 그려 놓으시고, 이거 알죠? 어떻게 하는 건지. 원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다가 원 치수 넣어주고, 우리 캐드에 했던 방식처럼. 일단 얘는 참조선, 그 상태에서 얘를 그 접선으로 묶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드를 안 배웠으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지만 캐드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육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6으로 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대충 그려놓으세요. 대충 그려놓고 얘네들 구속을 가지고 제어하시기 잘 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속 줘가지고 제어하는 거. 수평 구속 또는 수직 구속 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수평 또는 수직 이런 식으로. 그럼 방향은 방향은 잡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수값 넣어주시면 돼요. 치수값은 여기 요 거리값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거리값이 직경값이니까 그래서 20 이렇게 넣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파이 40짜리 원이 그려진 거죠. 반쪽에 그러니까 반경값 20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다각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죠? 많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써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들이 많아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미리 배우셔도 괜찮겠다. 요거 여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요 명령어지 코너 만들기. 이 코너 만들기라는 명령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게 선들이 이렇게 어긋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 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선들을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만들기 명령어 눌러주시고 이 선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잘라지죠. 요게 이제 코너 만들기 기능인데 요게 이제 마스터캠에 이 기능이 있어요. 마스터캠에. 그래서 일반 캐드 같은 데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근데 마캠에도 이런 기능이 있고 유지도 이런 기능이 있네요. NX도. 아마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그리시라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자, 새로 만들기 모델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컴퓨터가 저장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컴퓨터 껐다 켰을 때 날아가죠. 그거 잘 생각해서 저장 위치를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날짜 집어넣으시고 자, 우선 스케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XY면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원이죠. 원 두 개를 우선 그리세요. 바퀴 모양 걔를 기준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두 개 그려주시고 하나는 R이네요. R이니까 15니까 30. 그 다음에 하나는 14. 이렇게 해서 원 두 개를 우선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릴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R3짜리 원은 또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R3짜리. R3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또 얘는 R3이니까 파이가 6이 되겠네요. 6파이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하나씩 그려주면 되겠네요. 여기 선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수평선과 이 원이 접선으로 묶이시면 되겠죠. 접항 해주시면 되겠고 위로 오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대충 이제 모양 나왔죠? 그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하시면 돼요. 우선 치수는 높이 42 높이를 우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과의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14.5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과 이 원이 또 접항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르기 해주시고 트림. 그 다음 각도 들어가야겠죠? 각도가 몇 도냐면 52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은 잘라야지. 최대한 자르고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편해요. 작업하기가. 최대한 잘라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또 끝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6짜리 수평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여기 왼쪽에 이쪽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선의 높이가 얼마냐면 8.6 8.6자의 수평선 하나 그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6짜리 또 선이 하나, 포인트가 하나 또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옵셋을 하시면 돼요. 옵셋은 여기 스케치 곡선 요 뒤집힌 삼각형이죠. 요 누르신 다음에 옵셋 곡선 눌러가지고 이 선을 밑으로 13.6만큼 옵셋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 그러니까 이 선은 필요한 선은 아니고요. 참고선이에요. 참고선. 나중에 그 V 모양을 만들기 위한 참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갑시다. 위에는 또 치수가 나와 있는데 62.5라고. 그러면은 치수를 또 뽑아 주시는데 요 중심과 요 사이 요 거리가 62.5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6.5, 그죠? 높이 16.5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점 있죠, 점. 요 점과 요 선의 거리가 16.5죠. 16.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114도. 이렇게 해서 또 제어를 해줍니다. 그 다음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또 그리세요. 원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요 사이 거리가 23.8.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요 끝점과 요 끝점의 거리가 23.8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선이 접함 이렇게 접해 주시고,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같은 위치가 돼야 되니까 x값을 0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r값을 안 나왔지만 뭐 치수 알고 있죠? 직경값이 얼마냐? 8.5로 한다고 해서 8.5.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다 된 거죠?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릴 만한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건 어떻게 그리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구속 주는 것 중에 동일선상 구속이라고 알고, 동일선상. 그 동일선상 구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이제 이어서 그리시는, 이렇게. 이게 동일선상 구속 들어가는 선이죠. 얘가 같은 선이 되는 거예요, 방향. 이렇게 해서 선을 길게 빼시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 뾰족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 13.6이 뾰족한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면은 이제 다 그린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옵셋, 얘를 8.5씩 다 옵셋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윤곽 옵셋 가셔가지고 이 선을 밑으로 8.5 방향 뒤집어가 밑으로 8.5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선을 또 바깥쪽으로 8.5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끝났으면은 이제 여기 선 연장시켜 줘야겠죠. 우리 연장하는 거 배웠죠. 연장하기 눌러가지고 이 선 연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 여기에 또 해결된 거고. 자, 지금 구속이 들어갔다 뜨네요.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울게요. 요거 아니네. 요게 잘못됐나? 지금 뭐 과도한 구속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선 있죠. 요 선 늘리시면 되겠죠. 쭉 늘리셔가지고 선을 쭉 늘리셔서 하면 되는데 좀 안 늘려지네요. 그럴 때는 또 마찬가지 보조선, 여기 보조선 수직선 그려주시고, 보조선 수직선 그려주시고 얘를 연장시키세요. 이렇게 연장시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대칭 복사하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선을 대칭 복사. 그럼 끝난 거예요, 작업이. 다 됐으면은 대칭 복사 눌러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을 요 반대쪽 요 중심 기준으로 해서 옮겨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선택할 때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선택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할게요. 자, 선 선택할 때 이게 다 잡히면 안 되거든요. 다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제가 기억나시죠? 전체 잡을 때와 단위 그 개별을 잡을 때 요걸 조절하셔야 된다고. 단일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두 개로. 그리고 중심선 잡아 주시면은 이렇게 반대로 복사가 되죠. 여기까지 하고 또 트림으로 잘라 줍니다. 트림으로 자르기. 이렇게 잘라진 거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선 연장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잠깐만 점들이 많이 찍혀있어. 불안하게. 잠깐만 이거 좀 다시 그려야겠네요. 구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 선과 이 선을 동일선상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잘라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자르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필렛 주라고 했잖아요. 필렛. 그래서 이제 요 필렛 가셔가지고 알까 7 이렇게 해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끝난 거죠. 이게 다죠? 여기까지 하시고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 그래서 모양이 여기까지 나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맛배기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이제 추가 명령어를 배우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이제 마무리 모양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목표는 이거죠.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제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혹시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